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이선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조연재 학생이 나와 있거든요. 이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또 취업, 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샌앤드루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줄이고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요. 학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 특히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아, 예. 시작을. 잠깐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려고 만든 슬라이드인데, 일단 저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이제 4학년 컴퓨터공학 4학년 하고 있는 조연재라고 하고요. 어, 2학년으로 학교 들어와서 방학 때마다 인턴을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JP 모건으로 입사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고, 크게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거는 AI나 데이터 분석, 뭐 보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운동은 배드민턴이나 클라이밍 이쪽을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그 대학교 시작을 4학년 시작한 지 이제 한 텀 이렇게 좀 지났는데 벌써 취업이 됐네요. 근데 영국에서는 보통 그 졸업하기 한 학년 전에 3학년 끝나고 나서 인턴십을 많이 하고, 그 인턴십이 끝남과 동시에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해라라는 형태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4학년 시작할 때쯤이면은 이제 이미 취업이 돼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인트 앤드류스 안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 두 개가 크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메인으로 쓰이는 건물이고, 안에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동시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랩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걸어서 한 10초 걸어가면 나가 있는 건물에도 한 120석 정도, 150석 정도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리들은 항상 일주일, 1년 내내 24시간 학생들에게 그 열려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도서관이 문을 닫거나 다른 카페가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과제나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과제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 24시간 넘겨보시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세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과제가 많아서 밤 늦게까지도 과제를 할 일이 많기도는 합니다. 네, 선택하시는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이제 실제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한 학생당 컴퓨터가 이제 스크린이 모니터가 두 개씩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50석 좌석에 대해서 모든 좌석이 다 모니터가 두 개씩 되어 있어서 사실 모니터를 한 개씩 하면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모니터 두 개를 해서 학생들이 더 사용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주어서 이 부분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랑 말을 해봐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점이고, 이거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는 세 과목, 그리고 2학년 때도 세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고, 3, 4학년 때는 그중에서 이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골라서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여기서는 크게 학년별로 배우는 테마가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와서는 어, 전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 쓰이는 기초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얕고 넓게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2학년보다도 배우는 그 과목 수는 약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인공지능도 들어가자마자 배울 수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뭐 개발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여러 가지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년입니다. 그리고 과학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1학년을 생략하고 2학년으로 바로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학이지만 3년제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총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명 정도가 다이렉 엔트리로 2학년으로 들어와서 3년 동안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음,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1학년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2학년 때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간단한 과목이지만 기초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들을 주로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으로 가게 되는데요. 3학년 때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프로젝트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짜리 모듈인데 1년 동안 5명의 팀원들이랑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제를 하는 건데요.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면은 네, 총 10개의 그룹이 큰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이 한 그룹, 그래서 그 한 그룹이 10개가 모여서 또 한 조가 돼서 총 50명이서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학생 때 이렇게 정말 이거는 그 제가 인턴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과제를 진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현업에서도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보기 힘든 정도예요. 그래서 학생 때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미리 배려를 해서 그 교과 과정에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학생 만족도가 높고 또 학교가 되게 우수한 학교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단순히 여러 학생들이랑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고 각 홈페이지들끼리 소통이 되게 해라. 라는 되게 애매모호한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끼리 그 50명 되는 애들 중에서 학생들끼리 대표를 뽑고 그 그룹의 대표끼리 모여서 또 협의를 하고 어떠한 기술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기록을 해서 그것들이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면은 뭐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기능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기술들을 스스로 배워서 학생들끼리 이 기술로 한번 해보자 하면은 교수님들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끼리 다 모여서 배우고 그 기술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을 새듯이 과제를 하고 막 24시간 동안 학교에 살고 이러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내가 먼저 알아냈으면 고통 옆에서 이제 같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가서 내가 알려주면서 같이 작동이 되게 한다던가 이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기술까지도 다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뭐 회사 면접을 볼 때도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그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게 아마 저희 학교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이걸 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 같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 통구를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중간에 그 뭐 드롭을 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세넨주스는 어떠세요? 중간에 그만두고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있나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 2학년이라는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 스코틀랜드 그리고 저희 학교는 1학년, 2학년 성적은 최종 졸업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되게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음, 과목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고 1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봤는데 조금 자기한테 안 맞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면 2학년 때 다른 과목을 골라서 듣고 그 과목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있지만 그렇게 본인이 경험을 하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로 했을 때 떨어진다거나 뭐 드랍된다거나 뭐 제적되는 경우나 비율은 되게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렌주스는 컴플리션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유급하는 사람들의 비율, 유급하지 않고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겠죠. 어, 그죠. 컴플리션 레이트니까. 근데 그게 거의 9%, 97%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퍼스트하고 어퍼 세컨으로 졸업하는 비율도 97% 이상 왜 이렇게 되니까 거의 세렌주루스 학교는 중간에 전공을 바꾸고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낮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 그렇게 3학년 때는 그룹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AI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떻게 유저 디자인하는 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듈들도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듈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4학년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조금 더 그 세분화된 전공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비디오 게임을 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쪽도 있고 뭐 컴퓨터 그 영상 처리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심화되고 세분화된 그 전공들을 하게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지켜보면 되게 폭넓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초를 쌓고 3학년 때 좀 더 경험을 쌓으면서 심화로 들어가게 되고 4학년 때는 완전 좀 더 심화된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4학년 때는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요. 졸업 논문은 이제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하지만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특이하게 5학년 그러니까 석사 과목들도 4학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4학년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뭐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과목들도 선택해서 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음.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입학 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할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4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년제는 스코틀랜드는 A레벨을 보지 않고요. 스코티시 하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2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학제가 4년이거든요. 그래서 12 플러스 4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에 스코틀랜드 학생들은 다 입학을 해야 돼요. 미국 학생들이 이쪽을 많이 오는 이유가 미국이 12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을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에서 L레벨 했던 학생들은 다 2학년으로 입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재 학생도 L레벨 해가지고 2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까 인문사회하고 다르게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2학년으로 가고요. 또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또 1학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이언스 전공은 1년 파운데이션하고 2학년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덧붙 이런 이자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광범위한 얕지만 광범위했던 그런 그 수업들을 2학년 때 완전히 못 듣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과목을 다른 과목을 들어서 1학년 것도 다 커버를 하면서 2학년 것도 같이 듣는 그런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음, 음. 1학년 때 놓쳤던 부분도 커버가 되고 2학년 것도 같이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특이하게 혹시라도 세넨주스 진짜 가고 싶은데 A레벨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1학년으로 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다. 그리고 들어와서 여러 전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적성이 안 맞을까? 왜 이런 걸 걱정하고 지원 안 한다. 너무 레벨이 높을까? 왜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는 과정이 1년, 2년 동안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학교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크게 교과 동아리가 있고 비교과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교과 동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하는 과에서 그 같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학교에는 크게 한 세 개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이는 동아리가 제일 큰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열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커톤이라고 이제 24시간 혹은 12시간 동안 학생들끼리 스스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이벤트인데요. 이런 이벤트들을 여러 회사들이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음, 그 실제로 회사에서도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학생들의 그 성과를 보고 실제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뭐 우리 회사 한번 지원을 해봐라 아니면 오퍼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인턴십이나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동아리는 어, 여성을 위한 컴퓨터 공학이라는 동아리지만 뭐 남성도 크게 들어올 수 있고 컴퓨터 공학이라는 분야가 이공계 분야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입지를 좀 더 높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인데 여성에 국한된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 컴퓨터 공학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커리어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이벤트는 JP모건에서 직원이 와서 어떻게 회사 인터뷰를 연습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세미나도 열었었고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는데 1년에 동아리 가입비가 한 5천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면은 여러 가지 동아리를 다 가입을 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어, 경험 쌓는 데도 좋고 취업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운데 보이는 동아리는 인턴십이나 취직을 할 때 지원을 하면은 그 컴퓨터 공학은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요. 그런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들어보니까 동아리 활동 컴퓨터 사이언스는 필수네요. 취업이라든지 왜 그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 뭐 그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한 99% 학생들은 다 가입을 해서 이벤트가 오면은 많이 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아, 특히 회사 후원하는 회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 뭐 JP 모건이라든지 구글, 블룸버그 뭐 좀 되게 큰 회사들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가는 가입을 해서 다양한 이벤트 참여하는 게 되게 좋겠죠. 예, 예. 취업 얘기는 또 있으니까. 그죠? 예, 취업 그래서 얘기도 그 하는 다음에 거죠. 이제 이어지는 맥락으로 인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영국에서는 크게 인턴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